그럼 이 텐트 사업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순수익으로 한 1억 정도 저한테 떨어졌던 것 같아요. 1년에. 예. 코로나 전에는. 여기서 나오는 좀 매출이 여기서 저희가 대간 수익만 나오는 게 거의 한 800?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지금 한 200명 정도 재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코딩 학원 중에서 대전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창업은 저는 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막 처음 세운 가설을 확신을 하고 거기에 몇 천만 원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하면 그게 실패로 가면 두 번째 창업을 못 하는 거죠, 사실상.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2살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 메일 주셨을 때 창업형 인간이라고 보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창업형 인간은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되게 허들이 높고 리스크도 있고 네. 망하면 빚도 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업형 인간이라는 거는 좀 창업을 과학 실험하듯이 실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뭔가를 제공해보고 팔아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을 창업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창업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현재 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대전에서 이제 코딩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에서도 코딩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 렌탈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고, 네. 온라인 교육 플랫폼 라이프킹 스쿨이라고 이제 파이어족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한강에서 뭐 요즘에는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좀 캠핑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캠핑 용품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한강의 피크닉이요? 한강의 피크닉. 한강의 피크닉은 그냥 여자친구랑, 지금은 와이프인데 지금 여자친구랑 이제 한강 놀러 갔다가 사람들이 막 용품 같은 거를 어디다가 그 wä건이라고 얘기하죠, 끌고 다니는 거, 거기다 담아가지고 어디서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뭐 돗자리도 안 가지고 간 상태라서 저거 우리도 한번 빌려보자 해서 빌렸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집에 갈 때 다시 반납하고 이제 가는 거라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약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약도 되나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데이트하러 한강 가니까 용품을 미리 이제 대여를 확정해놓고 가기를 원할 것 같다라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막상 한강 갔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애 매너죠. 네. 그래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냥 진짜 빠르게, 와이프가 또 디자인을 조금 할 줄 알아서 저는 개발을 할 줄 알고 네.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딱 원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만들어서 이제 오픈을 하고 블로그에 조금 홍보를 해봤던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약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저희가 사업장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측면이었던 거죠. 이 온라인 예약을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측면이었고, 그때는 저희가 막 한 물량 5개 정도 이렇게 집에다 이제 텐트 구비해 놓고 배달해 줬었어요. 그냥 차로. 계속 예약이 늘어나더라고요, 온라인 예약이. 이거는 된다 해서 한강 근처에 사업장을 빌리고 실제 용품도 한 200개, 300개 채워서 진행을 했고, 그게 대여다 보니까 네. 인건비 빼고는 다 웬만하면 남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도 저는 사실 그걸 메인으로 하진 않았고 되게 사이드처럼 한 건데 그래도 꽤 많이 저한테 부수입이 됐었죠. 네. 렌탈 스튜디오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이요? 네. 이쁘네요. 네.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여기가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고 이거 무조건 제가 마케팅만 좀 하면은 대관으로도 많이 남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수까지 했어요. 실례가 안 되면 인수 비용이 인수는 여기 이제 보증금이 3천이고 권리금 2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월세가 25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250 정도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좀 매출이 여기서 저희가 대관 수익만 나오는 게 거의 한 800? 매출이? 네, 8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회사에서 쓰는 것도 포함하면은 거의 그거 비용도 세이브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900에서 1000 정도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남는 돈도 거의 한 600만 원 이상은 이제 남고 있는 거죠. 강남 지역 특성상 네.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네, 맞아요. 영상 저희는 이제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 교육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촬영 많이 오시고, 저희는 막 쇼핑몰 이런 촬영보다는 이 백그라운드에 약간 인터뷰 영상 촬영하는 거라든지 강의 영상 촬영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많이 보통은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진 촬영하는 대관 스튜디오보다는 시간당 단가가 좀 많이 비싸요. 이용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9시간 이상 대관한다고 하면 시간당 55,000원이고 만약에 한 3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시간당 거의 7만원. 비싸게 받으시고. 사실 여기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리스크 없이 인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여기 원래 주인분이 마케팅을 전혀 안 하는데도 한 200만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0만원 정도. 월세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네요. 네, 그죠. 근데 원래 여기를 작업실 겸 렌탈은 조금 이제 부수입 정도로 이제 알바처럼 하셨던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단가가 높게 대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이 단가에 사람들이 수요가 있다, 여기서 촬영하려는 수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제 이건 내가 마케팅만 조금 더 하면은 매출이 한 4배 정도는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인수를 했던 거고, 인수하고 한 2-3달 만에 한 800-900 정도 매출이 올렸으니까 사실상 뭐 권리금은 금방 이제 회수를 한 거죠.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길래 네. 매출이 4배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마케팅을 위주로 했어요.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아웃플레이스 뭐 많잖아요. 요즘에 이제 공간 대여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업로드하고 뭐 파워링크 작업도 좀 저희가 해놓고, 또 로케이션 뱅크라고 방송사에서 많이 보는 그 촬영 장소 구할 때 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도 정보 올려놓고, 제가 이거 인수하기 전에도 연예인분들 촬영할 레퍼런스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상 홍보에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홍보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 연예인 촬영했던 거 이제 레퍼런스 걸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정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도 이제 매출이 올라왔던 거죠. 네. 제 입장에서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 가끔 와가지고 이제 또 청소하고만 해도 500만 원, 600만 원 남는 걸 보면서 매력 있는 사업이고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고 웬만하면은. 그래서 좀 되게 생사를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운이 좋았다. 좀 이거 인수한 것 자체가. 그 대표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네. 카이스트 졸업하셨잖아요. 네, 석사를 카이스트 쪽으로 갔어요. 원래 학부는 석사를? 서울에서 나오고. 네. 졸업하면 이제 전공 살려서 네, 취업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취업이 아닌 이게 창업으로 신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딱 23살에 제가 군대 전역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진로 자체를 무조건 창업으로 결정을 한 상태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을 간 것도 조금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창업을 왜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네. 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물질적으로 뭔가를 소유해야겠다는 그런 욕구는 진짜 거의 없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쓸 수 있는 거에 되게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막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게 선생님도 있었고, 펀드 매니저, 창업가, 뭐 연예인 막 이런 거, 그냥 하다못해 인플루언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것 중에서 그래도 좀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해서 시간적인 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창업이었던 거죠. 근데 또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되어 있고 창업가도 되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가끔 나가면은 이제 마치 인플루언서인 것처럼 좀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분 이 창업을 하면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싶었던 직업 중에서 계산해봤을 때 취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경제적인 자유가 좀 어렵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코딩 학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서울이 아닌 대전에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울에서는 어쨌든 코딩 학원도 어느 정도 좀 큰 대기업에서 CMS라든지 이렇게 좀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랑 경쟁하는 것보다 대전에서는 우리가 좋은 서비스만 하면 확실히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략들이 잘 들어가서 대전에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 학원이 제일 코딩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아마 배출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되니까 또 졸업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좋은 성과 내면서 이제 또 대학교도 잘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그 5년 전이면 네.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코딩이 이제 편입된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그거를 보고 코딩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아니면 전공을 살려서 코딩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는 시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에서 코딩을 이렇게 공교육에 도입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개발자였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는 타이밍에 맞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딩 학원을 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매체에서 코딩이 어떻게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좀 강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역량이 있다면 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변화시켜준.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코딩은 약간 마법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면 코딩을 하면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웹사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본인이 코딩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창작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 상상력이 풍부한 시기에 그 상상력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상상하는 걸 온라인상에서 다 만들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성인이 되면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있게 해주는 역량 중에 코딩이 저는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코딩 학원은 시작할 때 자본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학원 사업도 처음 대전에서 할 때 사업장 없이 처음에 설명회부터 했었어요. 우리 이런 교육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5명 정도가 그룹과외로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그룹과외를 약간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서 처음엔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만족도가 너무 높고,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임대를 해도 월세는 충당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됐으니까 학원을 하는 게 리스크 거의 없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도 확인했다, 판매가 되네, 이게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사업장을 차려도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프리랜서 하면서 모았던 좀 몇천만 원 돈 하고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 해서 원래 학원이었던 곳을 인수를 했죠. 인테리어 하나도 안 하고 또 보증금 제외하고는 어쨌든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권리금 한 500조 드렸던 것 같아요. 하시는 사업 중에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교육 플랫폼은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좀 창업을 처음 꿈꾸고 했을 때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없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리스크 없게끔 창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되게 유용할 것 같고 지금 시대에 되게 맞을 것 같다. 요즘에는 또 파이어족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래서 교육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교육 플랫폼 런칭을 할 때 사이트를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트는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안 걸리려면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또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제 강의를 먼저 찍자. 그래서 와디즈라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펀딩했어요. 그 펀딩한 게 거의 2천만 원 정도 펀딩이 됐었고. 달성 금액이?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팔아본 거죠. 미리 팔아보고 팔리네? 이거 돈으로 이제 사이트 만들자 해서 사이트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강사 섭외를 저 말고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득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저희가 섭외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저한테 그런 제의가 와도 저라도 클래스 101이나 좀 큰 교육 플랫폼 내에 이제 런칭을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런 좋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런칭해라. 이제 강의 제 거 하나 있는 플랫폼에다가 보통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점에서 다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계산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무식하게 좀 해야 돼요, 사업을. 그래서 무조건 만나보는 거예요. 그냥 강사분들 중에 만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돼서 저의 진심을 보고 그러다 보면 변수가 생겨요. 우리 쪽에서 강의를 런칭하겠다 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번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 분이 섭외하기가 쉬워지고, 이제 지금은 솔직히 저희는 이제 섭외하는 것 자체는 거의 허들이 없고, 이제 오히려 저희 쪽에 런칭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상태가 됐죠. 대표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 사업은 총 5가지잖아요. 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건 5가지. 네. 총 매출 여쭤봐도 될까요? 매출이 거의 한 35억에서 4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이? 네. 그 중에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군이 이제 라이프패킹 스쿨이 많이 차지하죠. 네.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트 용품들, 매건 이런 거 있다. 저기도 공간을 하나를 더 쓰고 있어요, 저희가. 공간 하나 더 쓰고 2개를 쓰고 여기로 이제 와가지고 네. 대여해서 가져가는. 어려맞죠. 다양한 사업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사업 아이템을 산정하는 기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하실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되게 잘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도 막 메모장에 한 5개 더 적혀 있어요. 항상 적어 놓는데 실험해보고 되면 또 확장하고
자본 투입해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사실 뭐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디어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많이 보고 많이 시야를 넓히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